부분은 짧게 그냥 난 나고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늘이 원래 그래서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제목만 보고 이렇게 덮어두었던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네. 완득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많은 네. 사랑을 받았었고 그래서 너무 비슷한 모습도 똑같은 모습 보여드리면 어쩌나 걱정을 되는 마음에 네. 이렇게 덮어두고 있었던 시나리오였는데 우연히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역시 아 내가 너무 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네. 배우로서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네. 아, 이렇게 좋은 작품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진심으로 연기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네. 그래도 차이점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뭐 훨씬 남자답고 네. 거칠고 내가 일 제대로 하겠나? 그냥 계속 이래 살아라. 그래도 좀 살자고. 준씨 아들 왔다. 천진난만 가시네. 아, 남들도 그럽디다. 볼수록 귀엽다고. 유한 씨가 제 애인이라고 제 남편이라고 예, 캐스팅 제의를 받은 것 같은데 예, 네. 저 아들인 줄은 모르고 촬영했어요. 네. 예, 제 그 평생의 반쪽인 줄 알고 네. 정말 소녀 같은 엄마예요. 네. 천진난만하고 약간 좀 네. 예, 엄마가 너무 천진해서 네. 예, 아들 속을 굉장히 많이 썩이죠. 아. 예, 그렇지만 평생 아들 바라기 네. 예, 온 인생을 아들 깡철이한테 걸고 사는 정말 꿈 많고 소녀 같은 예, 평생 오드리 헵번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엄마예요. 네. 네, 미안하죠 아들한테. 예. 저희 깡철이가 300만이 넘으면 네. 우리 아인이랑 극중 저희가 영화에서 그 제가 옆에 오토바이 타고 잘 다녔거든요. 네. 시내 한복판에서 네, 아인이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타고 예, 우와. 시내를 돌겠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우와. 네. 유한 씨 아예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예. 구간이 어느 정도 구간? 구간 유한 씨가 12.5km 정확하게 가겠습니다. 디테일하세요. 네. 12.5km 정도. 동네는 어느 동네로 유한 씨? 예, 외곽으로 해가지고 강북을 타는 코스로 외곽. 막히지 않은 시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김정태 씨 외곽과 강북에 그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일단 뭐 불법적으로 들어가야죠. 예. 아 잠깐만요. 김혜숙 씨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하시겠습니까? 본인도 이제 영화가 흥행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예, 경찰서에 가는 한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깍지를 짤 정도로.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태연 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해. 으아! 너무 모였어. 원이랑 캐릭터가 변함없이 그대로 성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사람이 더빙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나가지고요. 우선 저희가 슈퍼배드 1을 더빙할 때도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너무 즐겁게 더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2가 나온다면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마침 2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불러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번에도 너무나 즐겁게 더빙을 했습니다. 친한 뭐 언니들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들과 있을 때 굉장히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잘은 모르실 수 있지만 아마 태연 언니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의 그런 숨은 장난기를 많이 끌어내서 에디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막 캐릭터의 마고 목소리랑 제 목소리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짧게 그냥 난 마고야 하는 부분 있어요.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또 멤버가 한 명 있는데 티파니 언니가 저희의 이 슈퍼배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항상 뭐 시사회도 오고 싶다고 했었는데 네, 뭐 멤버들 전부 다 너무 슈퍼배드 영화 너무 좋아해서 다시 더빙한다고 했을 때 꼭 가겠다고
다들 굉장히 흥분했던 할머니는 틈만 나면 장독대에 가서 독과 항아리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옹기들 앞에서 할머니는 늘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눈으로는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은 지금은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봉산리. 전통 방식으로 옹기를 빚고 있는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옹기장 박재환 옹. 그의 집안은 이곳에서 7대째 옹기를 굽고 있습니다. 현재 옹기를 굽고 있는 가마도 200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박재환 장인은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1943년도 내가 11살 적에 어려서부터 이걸 맥을 이거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으다가 어른들이 물레간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면 나는 그때 내 작업 시간은 그때부터며 등잔불 켜놓고 이제 하는 흉을 내고 그래서 그게 요새 말로 다 주경야독식으로 이걸 옹기 만드는 걸 습득을 하기 시작했죠. 장인을 따라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반죽해 놓은 흙, 즉 질덩이를 쓰기에 좋을 만큼 나눕니다. 다음엔 나눠 놓은 흙을 길게 늘여서 굵은 엿가래처럼 만드는 과정입니다. 질 느린다고 그래요. 느린 이게 이름이 질가래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떡가래라고도 옛날 그랬다는데 이번엔 흙덩이를 따로 반죽합니다. 또 반죽 덩어리를 올려놓기 전에 물레 위에 고운 흙을 뿌립니다. 이를 백토가루 뿌리기라고 하는데 언뜻 봐도 하얀 흙은 아니군요. 여주 지역에서는 전부 흙이 하얗죠. 그래서 백토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얀 흙이 없어갖고 이게 황토로 다 대신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 만들어 놓은 반죽에 힘차게 방망이질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밑창치기라고 합니다. 옹기의 밑창, 즉 바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찰진 흙이 골고루 퍼집니다. 그나저나 하필 왜 이곳에 옹기가마를 지었을까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조가 가마를 시작한 것만 해도 근 200년인데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이 지역이 흙이 있으니까 그 흙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옹기점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 흙은 유역을 안 입히고 구워도 새지를 않고 품질 않는다고 그렇게 막 흙이 퍽 고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밑창치기를 마친 흙을 밑가세라고 부르는 도구로 규격만큼 도려냅니다. 바닥을 다 만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릇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처럼 미리 만들어 놓은 가래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을 태림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릇 바닥과 접하는 부분을 쌓는 첫 과정을 청태림질이라고 합니다. 청태림 작업이 끝나면 바닥과 청태림이 닿은 안쪽 부분을 떼우는데 이를 고역 돌리기라고 합니다. 청태림과 바닥을 좀 더 견고하게 밀착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태림질이 어느 정도 진행되니까 그릇벽에 골고루 방망이질을 하네요. 그릇벽을 고르는 과정인데요. 수레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수레라고 하고 이건 도개라고 그러는데 원칙은 도개 수레질이라고 해야 맞는데 이것만 이름을 붙여갖고 이거 두드리는 걸 수레질하는 거라고.
다음엔 근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릇의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데 이를 근계질이라고 합니다. 일단 밑부분이 완성되면 또다시 그릇의 중간 부분을 쌓아 올립니다. 그릇이 완성될 때까지 태림질과 수레질이 반복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그릇의 모양도 잡아나갑니다. 이젠 그릇이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렇다고 끝은 아니겠지요. 장인이 도구를 써서 그릇 표면에 뭔가 그려넣습니다. 바로 무늬를 새기는 과정입니다. 이제 손잡이만 달면 그릇 만드는 과정은 모두 끝납니다. 이제 꼭지까지 달으신 게 다 완성한 거예요. 이번엔 낙관을 찍습니다. 장인의 자부심이자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증하는 절차겠죠. 그런데 지금 만든 그릇은 무엇에 쓰는 걸까요? 옛날에는 여기다 콩나물 길르는데 물그릇도 하고 빨래 치대기도 하고 짐장 버무리는 데도 쓰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릇은 잿물을 입혀서 말립니다. 다 말랐으면 이제 가마로 갈 차례입니다. 그릇들을 이렇게 가마에 쌓는 과정을 가마재임이라고 합니다. 무척 힘이 드는 일인데도 장인과 아들 성인 씨 단둘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한둘쯤은 있을 법도 한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나 20살, 30대, 20대 쪽에는 한 공장에 견습생이 5-6명씩 됐었는데 지금은 전국에도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옹기 만드는 일. 아들 성일 씨는 무슨 마음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좋은 문화유산을 그 후손으로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또 도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버님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전수자를 이렇게 나섰습니다. 가마재임이 끝났으니 이제 불을 붙여야겠죠. 무조건 불만 뗀다고 그릇이 구워지는 건 아닐 텐데요. 1250도라는 고열 속에서 이게 온기가 완제품이 되는 건데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은 온기가 충격을 받아서 깨지기 때문에 온기한테 열을 주면서도 그 느닷없이 그 고열이 안 되도록 불을 잘 이제 조준해서 뗀다는 거, 그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게 불 떼기 시작하면 잠 한시 못 자고 꼭 여기 되면 나 그냥 뭐 정신을 여기다 팔아야지. 구워진 옹기들을 꺼낼 차례입니다. 하나씩 두드려보는 장인의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이는데요. 잘 익었다. 어떤 그릇이 잘 익은 그릇일까요? 소리도 틀리고 이건 땡땡 소리가 나면 잘 익은 게고 덜 익은 건 좀 퍼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소프라노 소리가 안 나고 엘토 소리가 나고 잘 익은 건 목소리가 소프라노 목소리가 나고. 요즘 7대를 이어온 이 옹기가마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일대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가마터가 아파트 부지로 수용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명동성당보다 더 오래된 천주교 공소가 있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일 씨와 몇몇 단체에서 공원 지정을 위해 이리저리 뛰고 있지만 힘에 부쳐 보입니다. 200년 가마터를 아파트와 바꾸는 일은 없기를 기대하면서 장인의 소망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커서 여기서 공장을 운영해서 먹고 살고 애들까지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걸 애들한테 물려주기도 해야겠는데 바라는 것은 이게 보존을 해서 이 건물도 그렇고 이 지역 이런 문화사 옹기의 그 문화도 여기에서 이걸 그냥 계속 보존해서 나가시면 그게 바람이요. 가마 보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아들 성일 씨도 바람이 있을 텐데요. 그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 그 전통 옹기 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전통 문화가 어떤 것인가도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 보존을 통해서 축제의 장이 좀 열린다면은 더욱더 이렇게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저 전통 가마는 그대로 보존을 해서 그 많은 그 후세에 이렇게 좀 그 전통 문화로다가 남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에게 장인이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드는 물건이 누구한테 이게 이제 팔려나갔을 적에 그 사람은 큰 마음 먹고서 항아리를 사갔는데 이것이 사다 쓰다가 잘못된 항아리라거나 불량이라거나 하면은 얼마나 내가 그 남한테 실망을 줄까 싶어서로 다시 또 살피고 다시 살펴서 불량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폐기 처분하고서는
또 완제품만은 구워서 이렇게 남한테 양도해주는 그런 사상만은 철저하게 이어왔습니다. 오로지 흙에 기대어 80평생을 살아온 박재환 장인. 그의 전신에는 욕심 없이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선량함과 겸손이 배어 있습니다. 그의 소망대로 가마가 대대손손 전해져 후손들도 옹기가 주는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